김진애 전 의원,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 김우겸. 그러니까 최강욱, 김우겸은 진짜 세요. 주는 메시지가 예, 아주 섹시해요. 이분들도 진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친문 같은 느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좀 곤란하시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알릴레오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 보완제다 서로. 예, 그래서 이게 좀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아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지자들한테 오히려 있잖아요. 그 정의당이 있고 더불어시민당만 있고 근데 더불어시민당의 공천 내용이 맞득치 않은 사람들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선택폭이 훨씬 더 더 넓어진 넓어졌죠. 거야. 그 연동형 비례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표가 분산돼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네, 그러니까 저는 보완제다. 네. 제가 어제 해석한 내용은 뭐였냐면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서로 경쟁하면 사실상 약간 쓰레기 같은 느낌의 미한당 리스트는 붙여요. 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라인이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섹시해요.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사실 유명한 분들이에요. 소구력이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민주당이 때로는 자신들을 답답하게 한다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뭐 이유는 어떤 분들은 사회경제개혁, 노동개혁에 미흡하다고 생각할 테고 뭐 등등등. 그런데 그럴 때 정의당만 있으면 왜 좀 더 문재인 정부를 열심히 지지 안 하는 거야?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 조금 불만인 분들은 정의당을 찍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선택지가 생긴 그렇죠.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봅니다. 그게 연합정당을 거부했던 정의당이 결국은 이 후폭풍을 맞게 되는 상황. 지금 심각하던데요. 정말 심각하죠. 안타깝습니다. 추세가 있잖아요. 네. 추세가 예를 들어 이게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고 심하면 3%도 못 얻을 가능성까지 그러니까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보름 사이에 9, 6, 3.7까지 네, 떨어졌는데 오늘 일제히 언론들이 그 보도를 해주더군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은 저는 정의당을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론들은 진보의 분열. 예,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오히려 그 흔드는 쪽의 보도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정치가 특히 촛불을 경험하면서 있잖아요. 정치권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때 사실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뭐 예측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줘야 그렇죠. 돼. 그런데 정의당은 아직 그렇게 좀 유연하게 정치를 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 진짜 막 땅을 치면서 그 후회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의당이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하고 있다고 아니 보여져요. 대중이 좀 더 원칙적인 결정을 막판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정의당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들을 해봐야 될 시점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분 버금가는 시사평론가로서 당은 이미지예요. 제 분석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정의당이 홀로서기 하려면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얼마큼 자립할 수 있을까. 근데 민주당과 때로는 티격태격해도 큰 개혁 아젠다에 대해서는 동참해주는 이런 방식이긴 했지만 첫 번째는 이를테면 정의당만 진보당이야라는 약간 고집스러움.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비례대표 1번의 느낌이 훨씬 더 세게 지배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젊은 층 청년들을 대변하기 위한 너무 그 뉘앙스로 가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메갈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보층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데 미리 한국당 부류는 아닌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까놓은 용도로 일부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데다가 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분석은 그런 거거든요.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이 비례대표 1번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저런 캐릭터나 저런 인물이 들어가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의문이 생겨버리는. 어쨌든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또 좀 투명하지 못한 네. 면도 있고 저는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건 리더십 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민주당의 경우 2004년부터 지금까지 대표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정의당의 대표 선수는 똑같아요. 예, 저는 이게 그 정체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의당이 비례대표에 2번에 최강욱, 4번에 김의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럼 뭐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예. 이게 예를 들면 조국 장관 국면에서 스탠스가 어정쩡했던 것도 한몫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대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대개는 조국 장관이 억울하다, 윤석열이 너무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텐데 처음에는 무슨 공정성 이야기하면서 조국 장관 막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일부 극성 당원들이 탈당해 나가고 이 과정을 계속 수습 못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비관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정의당이 영석일 수도 있다. 아유, 그 말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여기까지.